실버타운은 많은 이들에게 노년의 지상 낙원처럼 여겨진다. 호텔 같은 고급 시설에서 살아가며 청소와 식사,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삶은 분명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대기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인기 실버타운도 있으며 수영장과 헬스장, 도서관, 노래방, 스카이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일상을 풍요롭게 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실버타운은 누군가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 또는 조용한 지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서비스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단절과 심리적 고립감, 그리고 비교와 우울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77세의 박씨 할아버지는 바닷가에 위치한 럭셔리 실버타운에 입주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했다. 부부관계는 사실상 별거였고 혼자 노년을 준비해야 했기에 경치 좋고 서비스가 완비된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 했다. 5억 원의 보증금과 월 17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감당하며 입주한 박 씨는 처음 1년은 천국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실버타운의 어두운 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75세 이상으로 노쇠한 상태였고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는 이들이 많았다. 활발한 교류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자식 자랑이나 과거의 직업 자랑으로 채워졌고 이는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켰다. 유명 셰프가 만든 식사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반복되는 영양 위주의 식단은 금세 질리게 되었다. 음식을 직접 해먹고 싶어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게 되었고 외출조차도 쉽게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점점 끊어져 갔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까지 겪으며 이대로 90세까지 이런 감옥 같은 곳에 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3년 미만 퇴소로 인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고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 되었다. 이 같은 사례는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공간은 구조적으로 비교를 유도하는 환경이기도 하다. 매일 다른 자식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남의 손자 손녀를 기억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자식과 손주를 비교하게 된다. 명절이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외로움과 상실감은 더 커진다. 게다가 일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식사 문화, 타인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분위기, 말이 많고 자랑이 심한 이들과의 갈등 등은 공동체 생활의 피로감을 더한다. 심지어 특정 입주자는 직원들을 하대하거나 괴롭히기도 하고 노인들끼리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결국 실버타운의 삶은 그 사람의 성향과 기대, 그리고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해주는 서비스를 선호하며 사적인 살보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공간에서 조용히 음식해 먹고 익숙한 동네에서 이웃과 안부를 나누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실버타운은 오히려 낯설고 불편한 공간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단지 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실버타운은 분명 매력적인 노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야만 인생의 마지막 거처가 지옥이 아닌 진정한 낙원이 될 수 있다. 실버타운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77세 박씨 할아버지의 경험이다. 그는 부부 사이가 멀어져 사실상 혼자 사는 상태였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바닷가에 위치한 22층짜리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보증금 5억 원에 월 17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청소와 식사,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삶을 시작했지만 첫 1년의 달콤한 시간이 지나자 곧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입주자의 평균 연령은 75세였고 많은 이들이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나름대로 활기찬 노후를 기대하며 지적인 교류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이들과의 대화를 꿈꿨지만 실상은 달랐다. 대부분의 대화는 자식 자랑과 과거의 직책 자랑, 재산 이야기로 채워졌고 반복되는 자기 중심적 이야기에 피로가 쌓였다. 처음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유명 셰프의 식사도 시간이 지나며 질리기 시작했고 영양을 고려한 식단은 간이 약하고 맛이 심심해 입맛에 맞지 않았다. 결국 그는 부엌에서 간단히 직접 요리를 해먹는 날이 많아졌고 점점 시설 안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적응이 어려워진 박 씨는 외부 커뮤니티와 연결되기를 원했지만 실버타운이 위치한 지역 특성상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점점 방 안에만 머무는 날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삶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대로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런 공간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는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중도 퇴소로 인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했고 비싼 수수료까지 감당해야 했지만 그는 지금 살던 동네로 돌아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박 씨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공간은 그 구조상 노인들끼리만 모여 생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오는 비교와 심리적 피로가 크다. 매일 식사 시간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났는지, 손주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자랑이 끊이지 않고 이를 듣는 입주자들은 본의 아니게 자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된다. 또 할머니들끼리는 무리를 지어 새로운 입주자를 배척하기도 하고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는 경쟁심과 거리감이 있어 자연스러운 친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어떤 입주자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고 어떤 노인은 이웃과의 갈등 끝에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자의 정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실버타운은 시설이 아무리 고급이라 해도 결국 그 안에서 매일같이 노인들과만 생활하다 보면 활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더 빨리 늙는다는 체감이 강하게 든다. 독일의 한 노년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말했으며 실제로도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는 생활이 노년의 정신 건강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삶의 흐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노후 건강법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실버타운이 정말 노후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는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화려한 외형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실버타운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조용한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다. 실버타운의 또 다른 진입 장벽은 바로 경제적 부담이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만큼의 비용이 따라붙는다. 예를 들어 고급 실버타운으로 알려진 삼성 노블카운티는 30평 기준으로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사이이며 월세 60만 원, 생활비 155만 원, 식대 64만 원 등으로 한 달에만 약 280만 원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1인이 3년간 머문다고 하면 약 1억 원, 부부가 입주할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의는 상당한 자산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나 가능한 선택일 뿐 대부분의 은퇴 노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보증금을 전액 환불해주며 그 이전에 퇴소하게 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상당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중도 퇴소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손해를 본 노인들이 존재하며 이는 단순한 거주 비용 이상의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입주 조건 또한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생활 가능한 정도의 자립 능력이 있어야 하며 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은 입주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실버타운이 겉보기에는 요양과 돌봄까지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건강한 노인들만을 위한 주거 공간인 경우가 많아 나이 들어 건강이 약해지면 오히려 머무르기 어려워지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실버타운이 모든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해답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다. 의는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익숙한 환경에서 삶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다. 한국뿐 아니라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해외에서도 이미 보편화된 이 방식은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실제로 노인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한 노인의 86%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5%도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익숙한 집에서 머무르기를 원했다. 이는 단순한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온 생활 방식,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집 근처 익숙한 풍경이 주는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혼자라도 직접 밥을 해먹고 장을 보고 때로는 이웃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진정한 노후의 모습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히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노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실버타운의 생활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꾸려가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실버타운이 적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노후의 형태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히 아는 것이다. 화려한 시설보다 중요한 건 익숙한 삶의 결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물론 실버타운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공간만은 아니다. 오히려 일정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삶에서 자율성보다는 안정성과 타인의 도움을 더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버타운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는 일주일에 2번 청소와 빨래, 설거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사는 물론 운동과 명상 같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비상상황 대응 체계까지 잘 갖춰져 있어 기본적인 일상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있어 건강과 안전을 관리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외부의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스스로의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이런 실버타운의 구조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편리함이 곧바로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버타운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은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하듯 살아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고립되고 획일화된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짧게라도 경험해 본 뒤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어떤 공간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선택해버리면 결국 아무리 좋은 조건도 감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의 거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일이다. 실버타운은 외형적으로 편리하고 화려할 수 있다.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대신해주며 병원도 가까이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되는 그 삶은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엔 인간관계의 단절, 고립감,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진정한 맛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내 취향대로 요리를 하고 비 오는 날에는 김치 부침개를 해 먹으며 오랜 이웃과의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내가 쌓아온 삶의 무게가 녹아있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이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때로는 어떤 호화로운 시스템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자율성과 주체성이다. 남의 시간표에 맞춰 식사하고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삶은 일정 부분 편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삶의 주도권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실버타운처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환경에서는 인간관계의 피로감이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즐기며 살아왔는지를 모른 채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실버타운을 선택한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만족보다는 아쉬움과 불편함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실버타운이 나에게 맞는 곳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향과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지, 음식을 해먹는 게 즐거운지, 아니면 번거로운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인지, 혹은 익숙한 동네에서의 삶이 더 안정감을 주는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떤 집에 살까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혜로운 인생은 스스로를 잘 아는 데서 시작된다. 화려한 시설이나 그럴듯한 서비스보다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당신의 인생, 그 마지막 챕터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의 삶의 결로 채워지길 바란다. 노후는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그 시작이 진짜 천국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아는 용기가 먼저다.